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서브노트를 좀 보실까요? 서브노트에 tense and aspect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시제와 상이죠. 시제와 상. tense and aspect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제목이 밑에 부제가 뭐라고 써 있냐면 lexical aspects of English verb라고 되어 있어요. lexical aspect of English verbs. 보니까 지금 시제와 상 중에서 밑에 있는 부제를 보니 시제하고 상 중에서 뭐를 설명할 것 같아요, 지금? 상을 설명하겠다 이 소리죠. 상을 설명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마도 상에는 뭐 다른 게 있나 봐요. lexical aspect라고 말한 걸 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lexical aspect 한 다음에 English verb라고 되어 있죠. 아마도 이 lexical aspect는 동사와 관련된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제목에서 대충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어휘상, lexical aspect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잠깐 밑에다가 적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제 시제는 tense라고 하는데 시제는 뭡니까? 시제라는 거는 동사의 굴절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동사의 굴절을 이용해서, 그래서 inflection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다. 그럼 영어에서 동사의 굴절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두 가지인 거죠. 그죠? 현재 시제에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s나 es를 붙이고 과거 시제일 경우에 이 d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굴절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시제는 몇 가지예요? 굴절되는 케이스는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시제는 두 가지,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두 가지밖에 없다. 우리가 학교에서는 뭐 12시다 이렇게 가리키긴 하지만 시제가 총 12개다 라고 가리키지만 사실은 두 가지인 거고, 이게 이제 시제의 개념인 거고. 그러면 상은 뭐죠? 상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있을 거잖아요. 동사니까 동사가 나타내겠죠. 그 동작에 대한 화자라고 하겠습니다. 화자. 필자도 되고 뭐 독자도 되지만 화자의 시각이에요. 화자의 시각. 동사가 나타내고 있는 어떤 동작에 대해서 화자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데, 이렇게만 말하면 좀 뭐 잘 안 다가오죠. 화자의 시각?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동작은 그 동작이 나타내고 있는 그 동작이 ongoing한 액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직 그 동작이 아직 안 끝났어요. 진행 중이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 동작이. 그럼 얘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행상이라고 하는 거죠. progressive aspect. 한글로 적을게요. 진행상이다 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 어떤 동작에 대한 시각이 끝났어요. completed action이에요. 그 동작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걔를 보고서는 이제 무슨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완료상이라고 하는 거죠. 완료상. 이렇게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시각을 가질 수가 있구나. 그죠? 이런 걸 보고 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요 1번하고 2번 진행상과 완료상은 한 번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얘를 보고는 한 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grammatical aspect.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grammatical aspect. 문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이구나. 이게 왜 grammatical aspect죠? 왜냐면 동사가 나타내고 있는 그 동작에 대해서 어떤 문법적인 폼을 가지고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얘는 폼이 어떻게 돼요? 비동사 다음에 pp가 나오는 거잖아요. 얘는 have 다음에 pp가 나오잖아요. 어떤 단어들의 폼을 가지고서 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형태를 통해서 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두 개, 진행상과 완료상을 보고서 grammatical aspect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이해 갔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grammatical aspect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위에 부제가 뭐였어요? 무슨 aspect예요? lexical이잖아요. 우리는 어휘상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죠. 어휘상. 그러면 grammatical aspect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단어의 폼을 보고서 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 어휘상이라는 것은 이건 뭐인 거예요? 어휘상이라는 것은? 얘는 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어휘상이니까 적어보실까요? 동사 그 자체에 들어있는, 동사 그 자체가 들어있는, 내지는 동사 그 자체가 나타내고 있는 동작에 대한 그 시각이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동사 자체에 이런 폼을 취하지 않고서도 동사의 의미 그 자체를 봤을 때에도
그 동작에 대한 시각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어휘 그 자체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grammatical aspect는 조금 친숙하고 낯이 익는데 이 어휘상은 사실 우리가 가르치질 않죠. 학교에서도 가르치질 않고 따로 우리 선생님들처럼 임용 공부를 하기 위해서만 공부를 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좀 낯선 개념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고등학교에서 애들한테 시제 가르칠 때도 tense and aspect 이런 개념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저처럼 12시제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라 tense and aspect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아무튼 어휘상의 개념이 대충은 아시겠습니까? 요거랑은 좀 다른 거죠. grammatical aspect하고는 다른 건데 어휘상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별표하시고 뭐라고 적으시냐면 어휘상을 논한다라는 것은 주인공이 동사인 거잖아요. 동사를 논하는 건데 자 보세요. 동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사 구 전체를 다 봐야 한다는 거죠. 동사 구가 어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사만 보는 게 아니라 동사 구가 어휘상을 본다. BP죠, BP. 동사 구 전체가 어휘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사 구라는 말은 일단 핵은 동사가 되겠죠? 그 동사 다음에 뭐 컴플리먼트니까 뭐 NP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NP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뒤에 전치사 구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건 어휘상을 우리가 논할 때는 뭐까지 봐야 해요? 얘만 보는 게 아니라 뒤에 목적어가 어떤 형태인지 혹은 전치사 구가 어떤 전치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 전체를 다 봐야 한다는 거죠. 목적어와 전치사 구까지 다 같이 봐서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게 조금 있으면 조금 더 다가오세요. 아무튼 요것과 요것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일단 어휘상의 시작이고 그 밑에 보시면 2번 한 다음에 어휘상의 기준이라고 쓰여 있죠. 그 옆에다가 제목을 어휘상의 종류라고 한번 해보실까요? 어휘상의 종류. 지금까지는 어휘상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었고 어휘상의 종류에 대해서 다루는데 어휘상의 종류는 기준에 따라서 총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 총 3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총 3가지고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어떤 어휘가 나타내고 있는 그 의미가 시작점이 있는지 없는지 에 따라서 2가지 어휘상으로 나눠질 수 있죠. 어떤 동사의 의미가 시작점이 있다, 시작점이 없다부터 할게요. 시작점이 없으면 걔를 보고 스테이티브한 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작점이 없다. 어떤 동사의 의미가 시작점이 있다면 dynamics로 보죠. dynamics라는 어휘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스테이티브는 시작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얘는 시작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그 동작을 시작을 했겠죠.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거죠. 얘는 시작점이 없으니까 원래 그런 거야 정도로 적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원래부터 그냥 그랬던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시작점이 없으니까. 두 번째, 끝점. 시작점도 따지지만 우리는 끝점도 따지죠. 끝점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동작에 끝점이 있어요. 끝점이 있으면 걔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텔릭이라는 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텔릭. 어떤 동사에 끝점이 없어요. 끝점이 없으면 무슨 상이라 그래요? 에이텔릭이라고 하는 거죠. 동작을 한 번 시작했으면 쭉 가는 거예요. 끝점이 없으니까. A가 들어가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얘는 이제 끝점이 어떤 동작에 끝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finish 이런 동작 말 그대로 끝이 있는 거잖아요. finish 딱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뭐 껍질을 까다 peel 같은 것도 껍질을 다 깠으면 끝이 나는 거죠. 그죠? 그렇군요. 끝점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2가지로 어휘상을 나눌 수가 있고 세 번째, 지속성. 동작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서 2가지 상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죠. 듀러티브 하느냐 아니면 non-듀러티브 하느냐. 이 non-durative라는 상은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punctual하다. punctual. 잘 안 보이신가요? punctual. 네. 그럼 어휘상의 종류가 몇 개예요? 6개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기준은 몇 개예요? 3개. 그죠? 기준이 시작점, 끝점, 지속성. 어떤 동작이 나타내고 있는 그 동작이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어휘상은 총 6개가 있다.
이게 어휘상이네요. 어휘상 6개. 문법상 grammatical aspect는 몇 개예요? 2개죠. 그럼 저 2개와 이 6개가 영어 동사에서 막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영어에 있는 그 미묘한 뉘앙스가 생겨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단 요것만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어휘상만 집중적으로 볼 건데 여기 있는 이 6개의 상들이 막 적절하게 모여서 4가지 종류의 동사가 될 수 있죠. 밑에 3번 보실까요? 3번의 제목이 뭐예요? 동사의 상적 분류죠. 자, 제목을 적어 볼게요. 다시 한번. 동사. 자, 우리는 이제 동사를 볼 건데 동사의 상적 분류. 동사를 분류하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인 거예요? 상이죠, 상. 이거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를 분류해 보자. 수많은 동사들을. 그러면 다시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로. 그죠? 이 머릿속에 이게 완벽하게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1번. 동사의 상적 분류. 1번. 동사에 어떤 동사가 있느냐? states가 있습니다. state. 우리말로 상태 동사. 상태 동사는 딱 보니까 상태잖아요. stative하고 dynamics 중에서 뭐 같아요? 네, stative. 한 상을 가지고 있고 끝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점이 없죠? 그래서 italic 그리고 durative. 당연히 지속적이겠죠? 두 번째 activities.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활동 동사. 얘는 활동 동사니까 stative가 아니라 뭐가 돼요? dynamics. 근데 얘도 끝은 없는 거예요. italic 그리고 durative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상의 상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만 모아서 활동 동사라고 한다. 아시겠죠? 세 번째, 무슨 동사가 있어요? accomplishment. accomplishment는 무슨 동사라고 하죠? 완성 동사. 완성 동사도 dynamics하고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dynamics하고 얘는 완성이잖아요. 끝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이죠? 그래서 tellic. 그 다음에 얘가 durative 합니다. 지속성이 있어요. 이런 애들만 모아서 이런 특징이 있는 애들만 모아서 accomplishment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뭐가 있어요? achievement. 성취 동사. 얘는 당연히 dynamics하고 tellic이면서 끝이 있겠죠. 하지만 얘는 한번 딱 끝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시작과 끝이 그냥 순간적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durative 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non-durative. 각각의 상이 적절하게 조합이 돼서 동사를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한 거냐면 동사를 분류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했어요? 상과 관련돼서 분류를 했다.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1번, 2번, 3번, 4번의 동사들을 기준에 따라서 다시 재분류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을 stative와 dynamics로 구별하고 싶어요. 이 2가지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시작점이 있느냐 없느냐 stative와 dynamics로 구별을 한다면 몇 번하고 몇 번하고 나눠질 수 있어요? 1번하고 나머지 2, 3, 4번으로 나눌 수 있겠죠. 기준이 저희 시작점 유무였다면 얘만 stative하고 나머지는 다 dynamic 한 거니까. 맞아요? 그러네요. 그럼 기준을 끝점이 있느냐 없느냐로 볼까요? 끝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하면 몇 번으로 나눌 수 있죠? 1, 2번이 같고 3, 4번이 같죠? 그래서 이 텔릭, 에이텔릭이 중요해요. 텔릭과 에이텔릭. 이렇게 한번 네모 쳐볼게요. 텔릭. 얘는 에이텔릭이고 얘는 텔릭.
아까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스테이티브 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1번과 나머지 2, 3, 4번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듀러티브 하느냐 non 듀러티브 하느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또 어떻게 돼요? 1, 2, 3번 그 다음에 나머지 4번 하나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일종의 내추럴 클래스인 거죠. 자연 집단. 근데 여기서는 지금 텔릭과 에이텔릭으로 나누니까 두 개로 딱 예쁘게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도 이게 나온 거죠. 텔릭과 에이텔릭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 거죠. 이 두 개가 딱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니까 얘네 두 개가. 그죠?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얘네 두 개를.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얘는 끝이 있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휘상을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사만 보면 안 되고 뭐까지 봐야 해요? 뒤에 있는 목적어와 전치사 구까지 같이 봐야 한다 그랬죠. 동사 구를 통해서 어휘상은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그 얘는 텔릭이죠.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오면 이 목적어는 definite한 NP가 올까요? indefinite한 NP가 올까요? definite 하겠죠? 아, 왜 끝이 있다면서요? 끝이 있으니까. 자, 적을게요. definite한 NP가 목적어 자리에 오겠네. 그럼 얘는요? indefinite. 아, 좋아. 그럼 알겠어.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을 어떻게 구별하지? 의미상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 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뒤에 목적어가 definite한 게 왔느냐, indefinite한 게 왔느냐를 통해서 1, 2번, 그 다음에 3, 4번을 구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또 이게 이제 5월, 5월, 혹은 뒤에 전치사가 그냥 적을게요. to 플러스 장소. 이게 전치사 9죠. to 플러스 장소의 전치사가 이렇게 올 수 있다. to 플러스 장소의 전치사가. 왜냐하면 이때 이 전치사 to가 무슨 뜻이에요? 뭐뭐까지잖아요. 뭐뭐까지. 그죠? from A to B 할 때 그 to죠. 그 to. from A to B 할 때 뭐뭐까지. 그럼 정확하게 얘가 텔릭의 느낌을 주는 거죠. 이 to라는 전치사가. 이해하십니까? 그러므로 to 다음에 장소가 오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전치사 구가 오면 앞에 나와 있는 동사는 텔릭 쪽이다. accomplishment 혹은 achievement이다. 이해하십니까? 반면에 얘는요? 얘는 파란색으로 적을까요? 전치사가 in이 오거나 아니면 toward 플러스 장소. in과 toward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얘는 어때요? 느낌이? 정해진 느낌이 안 드는 거죠. 끝까지 가는 느낌이 안 들죠. 그냥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고 거기에서 가는 거 있는 거니까 얘는 에이텔릭하고 어울리겠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 요거를 많이 헷갈리시는데 장소가 좀 잘 보이세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자, 또 혹은 5월 혹은 전치사 in. 여기 전치사 in, 여기 아까 in 나왔었죠. in. 여기도 전치사 in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완전 중요해요. 전치사 in 다음에 시간이 나오죠. 시간. 얘는 in 다음에 장소였죠? 요 위에서는 얘는 in 다음에 시간이 나와요. 시간. 그러면 in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그 시간 내에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시간 내에서. 그러면 그건 뭐랑 어울려요? 텔릭이랑 어울리죠.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오냐면 for 더하기 시간. 전치사 구가 이렇게 for 더하기 시간이 나오면 이 시간 동안에가 되겠잖아요. 뭐뭐 시간 동안에. 그래서 얘는 에이텔릭하고 어울린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우리 책을 읽어도 이해가 되고 이 글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없으면 안 이해가 안 가요. 자, 보실게요. 보지 마시고 칠판만 보세요. 자, 자질 세 가지를 말씀해 보실까요? 뭐죠? Stative, Atelic, Durative.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Accomplishment. 얘는 뭐죠? Dynamic, Telic. 텔릭이죠, 텔릭. 그 다음 뭐예요? Durative. 얘는요? Dynamic, Telic, Non-Durative.
그 여기는 어떤 명사가 오죠? 얘네 두 개는? definite NP죠? 여긴 당연히 무슨 NP? indefinite NP. 여기에 전치사 in 나온 다음에 자 뭐가 나오면? 시간이 나오면 텔릭이랑 어울리죠? 여기는 in 다음에 뭐가 나오면? 장소가 나오면 a텔릭이랑 어울리죠? for 다음에 시간은 어디랑 어울려요? for 다음에 시간은? 여기랑 어울리죠? 아 여기 이해 갔습니까? 아, 이거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암기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네. 일단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동사의 상적 분류까지 했어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듣고서 제가 요 문제, 기출문제를 달아놨거든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푸시면, 설명을 듣고 푸시면 풀려요. 그리고 완벽하게 그 지문을 이제 분석을 하셔서 각자 선생님들 걸로 만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제 서브노트가 없어서 순간 당황했네요. 제가 여기 있었군요. 네. 어디 보시냐면 350페이지 보겠습니다. 350페이지. 앞부분은 좀 다른 내용이니까요. 좀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50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은 basic concept 한 다음에 tense and aspect, 시제와 상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tense가 나와 있고요. tense 바로 밑에를 밑줄 치겠습니다. tense 바로 밑에 tense involves express time. tense라는 것은 시간을 표현하는 건데 that an action occurs, 행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in relation to the moment of speaking,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과 관련돼서 행동이 발생하고 있는 시간이다. It has three dimensions, present, past, future. 세 가지가 당연히 있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시점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그 그림 밑으로 in fact부터 보겠습니다. in fact 밑줄. In fact, however, 그러나 of the three times shown in 1, 1번에서 보이는 세 가지 시간 중에서 only 두 개만이 are expressed in English by inflections on the verb. 동사의 inflection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그것이 바로 present와 past이다. 여기까지 미술 치고 계시죠? 그죠? 동사의 굴절로 표현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이고, thus, 그러므로 present time for, 계속 밑줄 치세요. present time for third person singular, 3인칭 단수인 현재 시제는 is indicated by adding s를 더해준다. to a regular verb에다가 더해주면 되고, as in to 2번 A처럼, and the past time is indicated by adding ed를 더해주면 되죠. regular verb, as in EB에서 보는 것처럼 ed를 더해주면 된다. 됐습니까? 그 밑에 줄 볼까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왼쪽. 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 왼쪽. English generally express future time. 밑줄 칠게요. 영어는 미래를 표현하는데 with the modal auxiliary verb will을 통해서 표현한다. 혹은 shown 이 뒤에서 그게 보이고요. or the semi-modal인 be going to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한다. 근데 will과 be going to 다음에는 동사의 inflection이 발생해요, 안 해요? inflection 발생하지 않죠, 그렇죠? 굴절이 발생하는 건 두 가지다. 351페이지. 거기에 aspect가 보이시죠? 볼드로 aspect 제목에 그 밑에 밑줄 치겠습니다. aspect 밑에. aspect라는 것은 expresses how the speaker view the action of the verb. aspect는 동사의 행동을 어떻게 발생하느냐, 발생을 바라보는 시각 정도로 보시면 된다. aspect는. 그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그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in English부터 밑줄 칠게요. In English, to aspect. 영어에서는 두 가지의 상이 있는데 expressed through auxiliary verb, 조동사, and the form of main verb. 그 다음에 본동사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한 가지는 progressive, 진행상, 내지는 continuous라고 표현할 수도 있군요. 진행상이 있습니다. aspect는 represent, 나타내기를 자 내모실까요? ongoing action. 당연하죠. ongoing action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진행상이고 and a perfect aspect, 완료상은 represent, 나타내기를 represent action that is complete 내모셔볼까요? 완성된 그런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완료상이다. 계속 미술 칠게요. The progressive aspect is indicated with be plus present participle, ing를 붙이면 되고 and the perfect aspect is indicated with have 다음에 past participle, 우리가 pp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붙이면 완료상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상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상은 무슨 상이에요? 문법상이죠. grammatical aspect에 대해서 이미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grammatical aspect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 352페이지. 한 장 넘기셔서 352페이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리가 아픈 lexical aspect가 나와 있죠. 그거는 별표 하시고 제목에다가 별표 하실까요? 네모 치시고 별표해 보실까요? lexical aspect.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렉시컬 어스펙트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어휘상의 종류 자체는 6개가 있는 거죠. 6개가 있고 그 상들이 어휘상 자체가 적절하게 조합이 돼서 동사의 종류를 분류를 하면 몇 가지가 됩니까? 4가지가 될 수 있죠. 근데 우리 TG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기 조금 그 위에 stative verbs라고 표현됐죠. stative verbs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밑으로 쭉 가실까요? 밑으로 쭉 가시면 이 stative verbs하고 똑같은 크기로 dynamic verbs라고 표현해놨죠. 그럼 얘는요. 잠깐 저쪽 보실까요? 제가 지워버렸는데 지금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일단 TG에서 크게 1번과 나머지 2번, 3번, 4번을 딱 나눈 거죠. 1번은 stative verbs, 나머지는 dynamic verbs라고 바꿔놨죠. 이해 갔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다시 책 보시고요. stative verbs에다가 그냥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stative verbs는 동그라미 1번. stative verbs는 저는 그냥 한 단어로 뭐라고 말했어요? states라고 말했죠. 똑같은 말입니다. states.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조금 작은데 거기 지금 대문자로 activity verbs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를 그냥 2번. 그냥 우리는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서 activity verbs는 2번. 저는 activities라고 했죠. activities.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요. 순서를 바꿔서 책에 있는 순서와 바꿔서 353쪽 옆 페이지 353쪽의 가운데쯤에 보시면 대문자로 뭐가 있어요? accomplishment verb가 나와 있죠. 얘를 3번. 저는 얘를 3번이라고 했고요. 요거 한번 말해 보실까요? 어떠한 자질이 있어요? accomplishment는요. stative예요? dynamic이에요? dynamic. tellic이에요? atellic이에요? tellic이죠. durative예요? non-durative예요? durative죠. 그죠? 이게 세 번째 accomplishment가 세 번째. 그 다음에 다시 352페이지. 다시 가셔서 352페이지의 가장 마지막에 뭐가 보여요? achievement가 보이죠? 얘는 동그라미 4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눠 놓았다. TG에서 동사를 상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다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거 복습하실 때도 이거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맨 위로 올라가셔서 1번 state verbs는 뭐가 있습니까? 미술칠게요. verbs such as contain, hope, know, need, own, resemble, and understand. 이런 동사가 있네요. 이런 동사는 어떻습니까? 자, 바로 밑에 줄, 한가운데 밑줄 칠게요. These state verbs, 이러한 상태 동사는 can signify cognitive, emotional, and physical state. 인지적, 감정적, 신체적 상태를 나타낸다. 인지, 감정, 그 다음에 신체적인 상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그냥 관계라고 적으시면 돼요. 관계. 인지, 관계, 감정과 관련된 동사들. 이 관계에 가장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동사가 거기에 있어서는 resemble이죠. resemble. 이건 관계잖아요. 그래서 인지, 감정, 관계. 한글로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지, 감정, 관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은 stative verbs이다. 네, 이런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점, 동그라미 치실게요. 첫 번째 점. 첫 번째 점 미주실게요. The state. 이 동사들은 expressed, 표현된 이러한 동사들은요. are continuous and unchanging. 밑줄. continuous하고 unchanging하다. 당연하죠. 당연히 continuous 하겠죠. 왜요? durative니까. tellic이에요? atellic이에요? atellic이니까 당연히 unchanging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점도 미주시겠습니다. They do not have an ending point. 당연하죠. atellic이니까 끝점이 없겠죠. 끝점이 없고요. 거기서 점을 하나, 둘, 세 개 내려가실까요? 점 3개 내려가시면 They do not normally occur. 찾으셨어요? 거기 밑줄. They do not normally occur in progressive aspect forms. 무슨 말입니까? 진행상하고는 잘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인다 이거죠. 진행상과 state verb는 함께 쓰일 수 없다. 왜요? 진행상은요. 쉽게 말하면 비동사 더하기 ing는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해 주는 게 진행상이에요. 뭐라고요? 진행상이 뭐라고요?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을 해주는 게 그게 진행상이라고요. 그러면 벌써 이 state verb의 어떤 기본 정의하고 안 맞잖아요. 얘는 시작점도 없고 끝점도 없는 애인데 어떻게 진행상과 함께 사용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 사용해요. 사용하는데 일단은 안 되는 걸로. 그다음 밑에 줄도 한번 밑줄 쳐볼까요? 그다음 밑에 점도요. They cannot occur with most manner adverbs.
manner adverbs가 뭐죠? 양태부사죠. 양태부사하고 state는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양태부사는 뭘 수식하죠? 동작이, 그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을 수식하는 거잖아요. 동작. 근데 얘는 철저하게 동작이에요? 상태예요? 상태니까 manner adverb하고는 궁합이 안 맞죠. 기본 개념이 맞지 않습니다. 2번 activity verbs 활동 동사 보겠습니다. 밑에 밑줄 칠게요. activity verbs which include develop, grow, sit, and work 얘네들은 are dynamic verb 이런 애들은 다이나믹하다. 첫 번째 점 밑줄 치겠습니다. The actions they express 걔네가 표현하고 있는 행동은 can go on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거기 형어 편지 할까요?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시간의 어떤 그 period가 indefinite 하대요. indefinite activities가 표현하고 있는 그 동작이 나타내고 있는 시간은 definite한 시간이 아니라 indefinite한 만큼만 표현하고 있대요. 그럼 얘는 전치사 구가요. in 시간하고 for 시간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당연히 for 플러스 시간하고 어울리겠죠. 그죠? indefinite한 거니까. 두 번째 점도 밑줄 치겠습니다. 두 번째 점 like stative verbs 위에 나와 있는 stative verb와 마찬가지로 they are atalic 당연히 얘네는 끝이 없다. 여기까지가 끝이 없는 애들이었죠. atalic 하면서 그러니까 lacking an endpoint 끝점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353쪽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accomplish로 갈게요. accomplishment. accomplishment verb에서 첫 번째 줄 밑줄 칠게요. accomplishment verbs terminate라는 말이 벌써 그죠? 끝점이 있다 이 소리죠. terminate in an endpoint 끝점에서 동작을 종료를 시키고 근데 그게 바로 that is logical in terms of their action 그들의 행동의 어떤 의미로 봤을 때 끝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logical하고 세 번째 줄 가운데 보실게요. 세 번째 줄 가운데 보시면 examples부터 시작하는 문장 보이시죠? 밑줄 치겠습니다. Examples of accomplishment verbs include attend, build, draw, make, paint, recover, solve, and write 이런 동사들이 있다. 근데 선생님들 얘네가 듀러티브예요? non-듀러티브예요? 듀러티브죠? 듀러티브니까 그 첫 번째 점 보세요. 첫 번째 점. 보시면 since their action goes on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거기 한번 네모 쳐보실게요. A certain amount of time 특정 시간 동안에 지속되고 있는 거죠. 특정 시간 동안에 지속되는 거니까 그 위에 적으세요. 듀러티브라고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 시간 동안에 지속되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점 보실까요? 제일 마지막 점. With accomplishment verbs. 보이시죠? 계속 밑주실게요. 이러한 accomplishment verb는 the subject, 주어가 이런 동사가 있다면 주어는 perform the action of the verb. 동사의 행동을 수행을 하는데 그 형어 펜실하세요. in만 형어 펜실할까요? in. 자세히 보시면 그 전치사 in이 이탈릭체예요 지금. in a certain amount of time 그 다음에 not 세모 치시고요. not 그 다음 전치사 뭐가 나왔습니까? for 형어 펜실 하시고 not 다음에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for 플러스 시간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in 플러스 시간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것만. 밑에 예문 옆에 예문 볼게요. They built the stadium 지었어요. built 밑줄 이거 기출 단어죠. built라는 단어가 accomplishment라는 단어로 기출돼서 나왔어요. accomplish라는 단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스타디움을 그들은 지었는데 in 동그라미 쳐보실게요. in less than a year 1년이 안 돼서 지었다. 반면에 두 번째 문장 they built the stadium for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for를 쓰면 안 된다. 근데 선생님들 거기 in less than a year 할 때 그 in이 무슨 뜻이에요 근데? for는 당연히 뭐뭐한 동안인데 거기 나와 있는 in이 무슨 뜻이죠? 이것도 뭐뭐 동안이에요. 뜻은 똑같아요. 뭐뭐 동안에. 뜻은 똑같습니다. for나 in이나. 그죠? 그 다음 352쪽으로 할게요. 352쪽. 그래서 achievement verb. 밑에 가셔서 밑줄 치겠습니다. achievement verbs는요. describe actions. 어떤 행동을 묘사하는데 that occur instantaneously. 저기 네모 쳐보실까요? 거기만 instantaneously. 순간적으로 발생한 동작을 묘사하죠. 순간적으로 발생한 동작. 그러므로 세 번째 줄.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의 왼쪽에 보시면 achievement verbs that are punctual 하죠. 얘네들은 punctual. 밑줄 치시고
그런 동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including bounce, faint, hit, kick 이런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 한가운데 ending, as soon as it begins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느낌 알아두시면 좋겠죠?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셔서요 353번, 353쪽 이게 첫 번째 줄 353쪽의 첫 번째 줄 보시면 achievement는 change of state도 가능하죠. 상태가 변화한다는 것. 상태가 변화한다는 것도 한 번 변하면 그걸로 딱 끝인 거죠. 상태가 딱 변하면서. 그래서 이런 동사는 뭐가 있습니까? find, cross 같은 애들이 있다. 우리 지금까지 뭐 했죠? 지금까지 뭐 했냐면 동사를 상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상에 따라서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쫙 읽어봤죠. 그리고 그 각각의 동사에는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봐봤죠. 여기까지 갔습니까? 근데 이렇게 각각의 어휘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가 딱 정해져 있으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미주친 것만 이렇게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외우면 되는데 뭐가 문제죠? 그 밑에 353페이지 353페이지의 제목에 다시 네모치고 별표할게요. Expressing more than one type of action.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동사가 어떤 동사는 activity도 되다가 어떨 때는 accomplishment도 되다가 어떨 때는 activity였다가 어떨 때는 achievement였다가 이렇게 지금 바뀐다 이거예요. 바뀐다.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왜 바뀌냐? 밑줄 쫙 치겠습니다. 거기 밑에도 꼼꼼하게. It is possible for some verbs to express more than one type of meaning. 한 개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이러한 일들은 왜 가능할까? 왜 동사가 두 개 이상의 클래스로 나뉘어질까요? First, 왜냐하면 some verbs, 어떤 동사들은 can be seen as belonging to, 자 거기 형어펜 실할게요. Two semantic classes. Two semantic classes.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semantic classes라는 말은 뜻이죠, 뜻. 동사의 뜻이 애초에 몇 개였던 거예요? 애초에 동사의 뜻이 두 개니까 당연히 그 동사가 하나의 클래스에만 속할 수가 없겠죠. 동사의 뜻이 애초부터 두 개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for example, 예를 들면 자 거기 밑줄 칠게요. know, see, understand. 이거 무슨 동사로 배웠어요? know, see, understand. 무슨 동사로 배웠죠? state. 얘는 state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뒤에 볼까요? Basically, stative verbs, since they denote conditions that do not change, 바뀌지 않는 것이다. 이걸 나타내기 때문에 state예요. For example, I see poorly, 뭐 이렇게. 이때는 state인데, I have poor vision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however, 그러나 they can also express a dynamic event. 근데 어떨 때에는 다이내믹한 이벤트를 나타내기도 하죠. occurs instantaneously. 그것도 즉시각적으로 발생했던 일들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밑줄 쳐보겠습니다. I see a parking spot over there. I see a parking spot over there. 이건 어떤 상황이죠? 혹시 운전하시나요, 선생님들?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운전을 하려고 이렇게 파킹랏에 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주차장이 보였어요, 빈자리가. 그럼 I can see the parking 파킹 스팟을 한번 순간 딱 보고서 넘어간 거죠. 그럼 instantaneously하게 싹 보고 지나간 거 맞아요? 그럼 그게 스테이티브가 아니죠. 그러면. 완전 순간적으로 발생한 거죠. 그죠?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 밑줄.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는 they are achievement verbs이다. 안타깝게도 이때는 achievement이다. 그 다음 그 밑에 second, 요 세 번씩일까요? 두 번째. 뭐의 두 번째예요? 두 가지 클래스에 속하고 있는 이유 두 번째. 두 번째 뭐냐면 certain verbs will express a different meaning. 그냥 형어펜 실할까요? when부터 형어펜. constituents are added to the sentence they appear in. 거기 네모 쳐보세요. constituent. 동사에 어떤 동사, 이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동사에 constituent가 싹 붙어요. constituent가 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빠지기도 하고. 어떠한 constituent가 붙어서 이 동사가 붙을 때와 빠질 때의 이 상이 동사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죠. 아까 이걸 저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때 이 constituent를 뭐라고 표현했죠? 특정 NP, definite하냐, indefinite하냐? 아니면 특정 전치사 구, in 다음에 시간, in 다음에 장소, 뭐 이런 것들. 이것을 지금 이 TC에서는 constituent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Activity verbs, for example. Can express accomplishment. 근데 activity가 가끔 accomplishment가 된대요. thus, 그러므로 run, 자, run 동그라미 치세요. run.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run은 일단 기본적으로 activity verb죠. 뒤에 나와 있죠? 밑줄. run은 activity verbs. In a sentence, he ran. 이런 문장에서는 he ran과 같은 문장에서 run은 activity인데, 근데 but if the prepositional phrase to the post office, 거기 물결로 밑줄 한번 쳐보실까요? to the post office. 선생님들 지금 to 전치사 to가 나왔죠? 다음에 the post office라는 시간이에요, 장소예요. 장소가 나왔죠? 그러면 아까 제가 요 to를 무슨 to로 보라 그랬냐면 from A to B 할 때 그 to로 보라 그랬죠? 그럼 얘가 순간적으로 이제 끝이 있는 애가 됐어요? 없는 애가 됐어요? 끝이 있는 애가, 이 장소가 지금 끝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activity에서 텔릭한 동사인 accomplishment로 바뀐 거죠. 그죠? He ran to the post office.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래서 그때는 it expresses an accomplishment를 표현한다. 계속 묘사시켰습니다. Only some prepositional phrases. 근데 오직 몇몇의 전치사 구만이 will have this effect. 근데 몇몇 전치사만 나타나는 거지 그렇다고 모든 전치사 구가 다 나타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The sentence. 예를 들어서 he ran 다음에 자 전치사 형광 펜칠하세요. through라든가 through 전치사만 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전치사 in 나왔죠? in 다음에 포스트 오피스가 시간이에요? 장소예요? 장소죠. 그럼 얘는 definite한 느낌이에요? indefinite한 느낌이에요? indefinite한 거죠. 그래서 텔릭입니까? a텔릭입니까? 여전히? a텔릭이 된 거죠. indefinite한 거니까. 그러므로 a텔릭하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제 still an activity다. 이때는 계속 밑줄 치겠습니다. The addition of an object NP, 목적어 NP, after an activity verb like sing, sing과 같은 동사, sing과 같은 activity verb 다음에 목적어가 왔는데 어떤 목적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create the context for an accomplishment, 어떤 목적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accomplishment가 될 수 있기도 하다. He sang, 달랑 이렇게 쓰면 it's an activity다. But 그러나 계속 맺으실게요. sing 다음에 sang 다음에 자 네모 칠게요. a song sang 다음에 a song을 네모 치시면 순간적으로 제가 얘들아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얘들아 a song은 이 어가 무슨 뜻이겠어요? 노래 한 곡이죠. 한 곡. 노래 한 곡. 그냥 definite한 거예요. definite NP. 노래 한 곡. 이럴 경우에는 예전 accomplishment가 돼버린다. accomplishment가. 계속 묘사실게요. 다 중요한 거라서 계속 보겠습니다. The grammatical features of the noun. 명사의 문법적인 특징. 그 명사가 counter냐, non-counter냐, singular냐, plural이냐. 이것이 바로 can also play a role. 역할을 할 수 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가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계속 밑줄. With singular or plural count nouns. 단수명사 혹은 복수명사. Preceded by articles or numbers. 아리클, 관사와 넘버가 사용됐대요. 자, 옆에 볼게요. They sang a song 네모치시고 two songs도 네모치세요. a song, two songs definite이에요? indefinite이에요? definite. 그러면 이때 이 sing이라는 동사는 compliment예요? activity예요? complement. 만약에 그냥 songs라고 했어요. 그냥 songs. 그때는 activity. indefinite 하니까. 그쵸? 네. 다시 좀 보실까요? 서브노트로 가실게요. 서브노트 4페이지. 그냥 지금까지 뭐 했냐면 지금까지 그냥 기초예요. 기초. 문제를 풀기 위한 그냥 기초 작업, 베이스. 그래서 지금까지 뭐 했냐면 동사의 상적 분류를 했죠. 동사의 상적 분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동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저랑 같이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들. 첫 번째 점 하시고
자, accomplishment 동사가 있습니다. 스테이티브예요,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 자, 4페이지에다 적으시면 돼요. 4페이지 맞죠? 그 빈 공간 있는 거 맞죠? 네. 4페이지에다가 다이나믹이죠? 텔릭이에요, 에이텔릭이에요? 텔릭. 헷갈리시면 안 돼요. 듀러티브예요, non 듀러티브예요? 듀러티브. 그럼 요거 다음에 in 플러스 시간. 나와요, 못 나와요? 나오죠? 나오죠. 뭘 망설여요? 나오죠. 그죠? 네, 나와요. 나와요. 그 다음. achievement. 텔릭이죠, 얘도? 그럼 플러스 in 다음에 시간. 나와요, 못 나와요? 나오죠? 나와요, 선생님들. 근데요, 이게 뜻이 달라요, 뜻이. 그러니까 똑같은 in 플러스 시간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 두 개의 공통점은 텔릭이니까 나올 수 있는데 얘네 두 개의 뜻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event duration. accomplishment가요. 다이내믹이죠. 텔릭이죠. 그 다음에 듀러티브예요, non 듀러티브예요? 듀러티브죠. 그러니까 event duration. 의미가 일단 예문을 좀 이따 적어드릴 테니까 보시면 금방 이해가요. 두 번째, achievement 다음에 in 플러스 시간이 나오는데 얘는 아까 듀러티브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니까 event delay. 그 다음에 이 예문 적겠습니다. 두 문장 한번 적어보세요. They built a barn. 헛간이죠, 헛간. In 2 days, they reached the summit. 산꼭대기에 도달했는데 in 2 hours.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가장 대표적인 요 무슨 동사예요? accomplishment죠. 예. 근데 여기에 지금 in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이거 자체가 일단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accomplishment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event duration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 요거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event duration이니까 이틀이라고 이렇게 쓰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이틀 동안 event duration이니까 이틀 동안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때는 얘는요 reached 무슨 동사예요? 딱 보니까 왠지 무슨 동사 같아요? achievement. reach라는 그것만 딱 생각을 하면 도착하자마자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펑크쇼를 한 거죠. 그래서 achievement인 거고 얘가 다음에 in 플러스 시간이 나오면 event delay라 그랬죠. 그럼 요거는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2시간 event delay니까 2시간 후에. 아시겠죠? 2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자, 이 event duration이라는 말과 event delay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accomplishment와 achievement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 얘는 텔릭이에요, 에이텔릭이에요? 텔릭이죠? 텔릭이니까 요런 전치사구가 붙을 수가 있죠? 근데 뜻은 같아요, 달라요? 뜻은 다르네, 뜻은. 하나는 event duration이고 얘는 event delay네. 얘가 왜 duration이에요? 얘는 똑같이 텔릭이긴 하지만 듀러티브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 듀레이션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끝이 아니에요. 자, 적어보시겠습니다. 스테이츠 플러스 4 플러스 시간 와요, 못 와요? 올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똑같이 A 텔리긴에는 얘 말고 뭐가 있죠? activities가 있죠? 플러스 4 플러스 시간 Y요 뭐다요? 5죠? 듀러티브예요 아니에요? 듀러티브죠? 듀러티브예요 아니에요? 듀러티브죠? 아까 accomplishment 듀러티브였죠? 제가 듀러티브니까 이벤트 듀레이션이죠? 얘네 둘 다 듀러티브죠? 그럼 얘네 둘 다 뭐가 돼요? 이벤트 듀러티브죠. 그 이벤트 듀러티브니까 둘 다 이 for는 무조건 해석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in 플러스 시간이 나온 경우는 뭐뭐 한 후에라고 해석하는 케이스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뭐 하는 동안인데 얘만 자질이 듀러티브 하지 않으니까 얘만 이벤트 딜레이로 해석하는 거죠. 동사가 achievement일 경우에만. 그죠? 이해 갔습니까? 여기까지 다 이해 가셨어요? 근데 자, 이렇게 되는 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데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어떨 때만 그러냐? 동사의 시제가 과거일 때만 이게 통하는 거예요. 시제가 과거일 때만 이거 통하다. 시제가 과거일 때만. 이게 말이 되려면 이 동사의 시제가 전부 다 뭐일 때만요? 과거일 때만. 그러면 동사의 시제가 미래로 바뀌어요. 동사의 시제가 미래. 그러면 원래 선생님들 원래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states 있잖아요. 얘네들. 그리고 activities 얘네들은 다음에 in 플러스 시간이 원래 얘네들은 되는 애였어요? 안 되는 애였어요? 안 되는 애들이었죠. 근데 이건 전부 다 전제가 뭐라고요? 시제가 뭐일 경우에? 과거일 때만이잖아요. 근데 시제가 미래 시제로 바뀌면 이런 애들이 in 더하기 시간이 이게 오케이 가능하다. 미래 시제일 경우에는 모든 게 다 가능하다. 미래 시제일 경우에는. 그리고 미래 시제인 거니까 이벤트 딜레이, 이벤트 뭐 듀레이션 이런 거 없이 전부 다 싹 다 미래 시제일 경우에는 전부 다 이벤트 딜레이가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미래 시제니까 이벤트 딜레이의 느낌이 다 나는 거예요. 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선생님들. 동사의 상에는 어휘상은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6가지가 있죠? 기준이 3가지고 3가지 기준을 가지고 6가지 상을 나눴죠. 그 6가지 상이 적절하게 조합돼서 동사를 상적으로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손가락을 보시면 돼요. 손가락을. 몇 가지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이거 안 할게요.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죠?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동사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4가지 분류 중에서 기준을 끝점이 있느냐 없느냐, 즉 텔릭이냐 텔릭이 아니냐, 에이텔릭이냐로 따지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텔릭한 애들은 뭐가 있어요? accomplishment와 achievement. 에이텔릭한 애들은 뭐가 있어요? stative와 activities 이렇게 있죠. 그러면 accomplishment와 achievement인 애들은 뒤에 전치사구가 뭐가 와요? in 더하기 시간. 이쪽 애들은 state와 activity, 즉 에이텔릭한 애들은 전치사구가 뭐가 와요? for 플러스 시간인 경우에 한해서. 그런데 각각의 어휘상이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accomplishment 다음에 in이 오면 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event duration. 그래서 저때 저 전치사 in은 뭐뭐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반면에 achievement 다음에 in 시간이 오면
그때 그 in은 무조건 무슨 뜻인 거예요? 뭐뭐한 후에. 이벤트 딜레이니까. 그죠? 나머지는 싹 다 듀러티브한 자질이 있으니까 뭐뭐한 동안인 거죠. 여기까지의 근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동사의 시제가 뭐일 경우에만? 과거일 경우에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동사의 시제가 미래일 경우에는 여태까지 말했던 거 싹 다 그냥 무시해. 다 무시하고 미래니까. 미래일 경우에는 여태까지 말했던 걸 다 무시해버리고 이런 애들 state와 activity 다음에도 전치사 in phrase가 와요. 뭐다요? 와요. 그죠? 오고 저희도 당연히 오겠죠? 당연히 오고 전부 다 뜻이 미래니까 뭐가 됩니까? 이벤트 딜레이가 돼버리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동사의 시제가 미래일 때 이때 단 정서 현재 이어서 단 accomplishment 두 동사인데 이 동사의 시제가 미래 시제 이거 뒤에 전치사 in이 온대요? for가 온대요? 아까? in이죠. in 플러스 시간. 얘는 원래 in이 오는 애잖아요. 원래 얘는. 그럼 아까 미래 시제에서는 전부 다 이벤트 딜레이라 그랬죠. 근데 얘는 의미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 1번 이벤트 duration 도 되고 이벤트 딜레이 ambiguous하다. ambiguous accomplishment일 경우에만 미래 시제가 되면 얘만 ambiguous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 간단해요. 선생님들.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동사를 크게 나누면 텔릭과 에이텔릭으로 나눌 수 있죠. 텔릭 다음에는 in이에요, for예요. 장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지금 일단은 시간이에요. 텔릭 다음에는 in이에요, for예요. in. 에이텔릭 다음에는 for. 그쵸? accomplishment 다음에는 in이 오죠. 근데 그때 그 in은 무슨 뜻인가요? 뭐뭐 동안. event duration. achievement 다음에 in이 오죠. 걔는 뭐예요? event 딜레이. 스테이티브와 액티비티 다음에는 for가 오죠. 당연히 이 for는 뭐뭐 하는? 동안에니까 이벤트 duration.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일 경우. 시제가 미래로 바뀌면 에이텔릭한 동사들. 즉 무슨 동사? 스테이트와 액티비티에도 뭐가 올 수 있죠? in이 올 수 있고. 원래 얘네들은 원래 올 수 있는 거고 전부 다 의미가 뭐가 돼요? 이벤트, 딜레이, 미래니까. 그런데 단 하나 예외. 무슨 동사일 경우에? accomplishment일 경우에는 미래 시제이고 전치사 구가 in 다음에 시간이 오면 두 가지 다 가능하다. 뭐뭐하는 동안에도 가능하고 뭐뭐하는 후에도 가능하고. 이해하십니까?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이 내용이 그래머북에 나오는 내용을 그냥 딱 정리를 해드린 거거든요. 이거를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제가 드린 서브노트에 5페이지의 A박스가 이렇게 길어요. A박스가 5페이지 그 다음에 6페이지의 이제 B박스. 이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 5페이지 읽잖아요. 읽어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안 읽혀요. 근데 지금은 일단 단기 기억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장기 기억 속으로 넘기면 될 거잖아요. 일단 요거를 안 상태에서 요거를 읽으면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게. 아시겠죠? 네. 5분만 쉬었다 하실까요? 5분 동안에 요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네.